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는 거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3,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이야기. 일단 방정식이라는 녀석을 만났을 때 항상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겠다라는 생각.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할 수만 있다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게 될 이 3차와 4차식, 이 녀석들의 인수분해 1단원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1단원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니까요. 제가 차근차근 다시 복습시켜 드릴 거고요. 자, 3, 4차 방정식은요,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어떤 테크닉을 많이 쓰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인수정리 조립제법. 저 지금 또 다 까먹었는데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쌤이 처음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외에 인수정리나 조립제법 쓰지 않고, 혹은 인수정리 조립제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특별한 인수분해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식을 해내야 됩니다. 인수분해 해내야 되는데, 이 인수분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1단원에서 다 말씀드렸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복습한다는 마인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복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녀석을 인수분해 여러 가지 방법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보편적인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수정리를 먼저 해볼 겁니다. 자, 인수정리 복습이 필요하겠죠. 인수정리 뭐였냐면, 어떤 다항식 fx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다항식 fx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집니다. 요게 인수정리였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수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조립제법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 인수정리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이 알파 값,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0이 되게 하는 이 숫자를 찾아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방정식의 해를 하나 찾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에 1을 넣으면 0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서는 f1이 제로인 게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뭘 인수로 가지냐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1이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찾느냐? 얘네들을 찾을 때 쓰는 게 바로 조립제법이죠. 자, 조립제법을 시행을 해볼게요. 주어진 식을 조립제법 할 텐데,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2,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1을 여기다 써주고요. 자, 1 내려오고 올라가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인수분해 되기를 x-1에 x제곱 빼기 x 빼기 2예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x-1에 x-2에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저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는데, 여기가 이제 x-2가 되는 거고, 여기가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 끝난 거고, 이 녀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라고 했을 때 x는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근은 2라는 거 보이죠? 가장 작은 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3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3차나 4차식을 만났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수분해 과정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녀석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 두 개랑 뒤에 두 개가 또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앞에 두 개를 x제곱으로 묶어주면 x-2고요. 뒤에 두 개는 마이너스 묶어주면 x-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2로 딱 묶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2에 x-1, x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인수분해도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조금 특별한 인수분해 기술을 이용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왼쪽에 이렇게 1차식이 4개가 연달아 곱해져 있다. 자, 이럴 때는 적당히 2개씩 짝을 지어서 곱한 후에 공통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 짝 지을 때도 규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더해서 항이 같아지게끔. 자, 얘네 둘이 더하면 2x 빼기 3이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도 2x 빼기 3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곱하게 되면 공통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인수분해 기술이 있었죠. 자, 우리가 노란색을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빼기 3x 이렇게 될 거고요. 주황색을 전개해 보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빼기 24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예쁘게 공통 부분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t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t가 될 거고요. 그러면 t에 t 더하기 2니까요. 전개하면 t제곱 더하기 2t 빼기 24는 0 이렇게 되면서 6, 4, 24로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면 t 플러스 6에 t 마이너스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잘 됐습니다. 자, t를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t를 원래대로 x제곱 빼기 3x로 돌려주게 되면 뒤에 플러스 6이 있고요.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1하고 4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인수분해 한 번 더 해보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6에다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실근은 4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실근이고요.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문제에서 원하는 두 허근이 될 거고요. 자, 두 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요. 근의 공식 쓰지 말고 바로 근기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6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도 이제 여러분 옛날 기억을 떠올려야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우리 뭐였냐면 4차, 2차 상수가 존재하는 그런 차수만 존재하는 짝수 차수만 존재하는 4차식을 보기차식이라고 했었어요. 자, 보기차식은요.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하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t제곱 빼기 7t 플러스 1은 0인데요. 자,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구조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이런 꼴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제곱 형태로 합차공식이죠. 이 합차공식 형태로 고치려면은 이 앞에 있는 제곱과 뒤에 있는 상수를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t제곱하고 플러스 1이 있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쉽게 드는 생각은 마이너스 2t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t 빼기 1 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뒤에가 이제 뭐냐면은 뒤에 마이너스 5t가 되면서 자, 보세요. 이거 살짝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면은 얘는 괜찮아요. 이건 t 빼기 1의 제곱이 되는데 뒤에 5t가요. 이게 t가 x제곱이니까 이렇게 고친다고 해도 이게 이제 루트 5x의 전체 제곱이니까 조금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개수가 정수인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처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2t 말고요. 플러스 2t로 살짝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교정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2t면 뒤에 마이너스 9t 필요하죠. 그래야 위에 거랑 같아지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t는 0이 되는데 자, t는 x제곱이었어요. 여기도 9x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9x제곱은 3x의 전체 제곱이죠.
자, 그러면 합창공식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얘랑 합창공식 쓴다고 해볼게요. 합창공식으로 처리해보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 다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어요. 오,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두 근, 여기 0이 되는 두 근이 있겠죠. 그럼 편의상 제가 그냥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이 녀석의 두 근은 감마,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또 근의 공식 해가지고 각각 구한 다음에 다 제곱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는 근계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1, 감마 더하기 델타는 3, 감마 델타는 뭡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것들 가지고 저런 거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되니까, 자, 빼기 3 제곱하면 9죠. 2 빼는 거니까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델타 제곱, 감마 제곱, 델타 제곱은요. 자, 2 감마 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제곱하면 9 빼기 똑같네요. 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델타 제곱 다 더하면 14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어볼 텐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중근. 자, 이때 우리가 K값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일단은요, 여러분, 무조건 인수분해부터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려면 당연히 첫 번째는 인수정리를 써야겠는데,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저 식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0이 되게 하는 그 알파를 찾는 거예요. 근데 막 K도 있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쉽습니다. 우리가 X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 K들도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에 집중하면 오히려 쉽게 X를 구할 수 있어요. 얘가 2K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KX 사라지게 하려면 X에 1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1을 넣어보시면은 0이 된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어진 식은 조립제법을 여기를 1을 써가지고 진행할 수 있죠. 2차 항은 없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에 2K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 1, 1,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기를, 자, X 마이너스 1에,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K. 는 0.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중근이 뭐죠? 똑같은 근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을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1이라는 실근이 있는 거고요. 옆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모습 생각할 수 있겠죠? X제곱 더하기 X-2K는 0이라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인 거죠.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이다 하게 되면은 K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4분의 1이 되면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중근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내가 찾는 첫 번째 K값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2차 방정식이요. 중근은 아니지만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졌다고 해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왼쪽에 있는 실근인 1과 같은 거야. 자, 그래 버리면 이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1이라는 중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2K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X 이퀄 1을 근으로 가지는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이 1을 근으로 가진다는 건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죠. x에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k가 0이니까요. k 값은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k 값들의 합은 얘랑 얘의 합이니까요. 8분의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3, 4차 방정식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1단원의 복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수분해 공부 다시 한번 한다는 마인드로 연습해보시면 되겠습니다.